안녕하세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1,380원대로 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변동폭이 상당했죠. 보통 환율 하락은 좋은 소식으로 여기기 쉬운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현상이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음, 겉보기와는 다른 속사정이 있다는 거죠? 네.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면의 의미를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분석은 현재 원화 강세의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관세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란 기대감, 이게 있었고요. 아, 그런 기대감이 있었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셀 아메리카라는 좀 더 거시적인 자금 흐름의 영향이라는 거죠. 셀 아메리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기대감 너머에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한 환율 변동 소식을 넘어서 이 현상이 왜 한국 경제, 특히 수출과 내수에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왜 위험 신호인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네. 경제를 보는 눈을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죠. 당신의 경제 이해를 한층 더 뒷대 만들어드릴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왜 하필 지금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트럼프의 대만 관련 발언 같은 데서 관세 압박 완화 가능성이 좀 비치면서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살아난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원화나 대만 달러 같은 통화들이 같이 좀 오른 거군요. 네, 동반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셀 USA 트렌드가 더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셀 USA 트렌드, 구체적으로 원화 강세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같은 미국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달러, 채권 다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온다. 그렇죠. 이 자금들이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들이면서 상대적으로 그 통화들의 가치가 오르는 거죠. 이미 호주 달러나 엔화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었고요. 아, 다른 나라들은 이미 네, 원화는 좀 뒤늦게 이 파도에 올라탄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외부 요인 때문에 그냥 같이 올라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경제에는 재앙 수준의 경고로 이어지는 걸까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혹시 보셨나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IMF 외환 위기 때도 없던 일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이게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내수는 거의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하고요. 3년이요? 와. 네, 거기다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서 정말 일부 고소득층 빼고는 다들 어렵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곳은 결국 수출인데 바로 그 수출의 원화 강세가 직격탄이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자료에 따라서는 86%까지 보기도 하는데 수출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86%? 거의 전부네요. 그렇죠. 그런데 원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죠. 수익성도 악화되고요. 예를 들어 환율이 1,490원에서 1,385원으로 한 100원 넘게 떨어지면요. 1,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은 환차선만으로 어림잡아도 약 10억 원 정도 이익이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10억 원이요? 아니요, 환율 변동만으로요? 와, 한 기업에서 그 정도면 국가 전체로 보면 그 규모가 어휴, 상상 이상이겠는데요? 네, 이 자료에서는 2024년 예상 수출액 기준으로 최근 환율 하락폭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약 71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71조 원.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의 크기를 좀 짐작하게 하죠. 71조 원.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 또 일자리에 직접적인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심각성이 와닿습니다. 결국 이게 또 악순환으로 이어지겠군요. 네, 그렇죠. 기업 이익이 줄면 당연히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키고요. 그럼 또 가계소득이 줄고 소비는 더 얼어붙겠죠.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가 더. 맞아요. 이미 취약한 내수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고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미 중국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인도나 베트남 같은 후발주자들 추격도 거센데 원화 강세는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수출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 자료는 환율의 방향성, 오르냐 내리냐, 이거 못지않게 변동성 자체의 위험을 더 크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오르든 내리든 그 변화의 폭, 그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거의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고. 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경제 주체들한테는 극도의 불확실성을 안겨주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미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뭐 안전자산만 찾게 되겠죠. 금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은 경영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투자를 미루게 되고요. 가게는 지갑을 닫고 말씀하신 대로 금처럼 좀 변동성이 적은 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료에서는 그 고 이병철 삼성창업회장조차 쌀투기에서 가격 변동성을 예측 못해서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아,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일반 투자자가 성공하기는 정말 극히 어렵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높은 변동성 자체가 어떤 금융 불안이나 잠재적인 경제 위기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는 물론은 수입 물가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네, 없지는 않죠. 하지만 내수가 취약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 수익성이 나빠지면 결국 고용과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율의 방향성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이 높은 변동성, 이게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점진적인 장기 침체보다는 차라리 단기적으로 강한 충격을 동반한 위기를 겪고 빠르게 회복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다소 도발적인 시각까지 제시하더군요. 네, 그만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관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지금의 원화 강세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개선이 아닌 이 분석대로 외부 요인에 의해 계속 이어진다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는 어떤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